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사용료, 보험료, 심지어는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의 뜻이 뭐야? 나중에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파는 거죠.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재고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으니까 기말재고는 옛날 게 재고가 되는 거죠. 옛날 게. 최근에 구입한 게 아니고 옛날에 사온 게 지금 기말재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부채의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유동부채, 유동부채 이거 얘기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체,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 이런 건 찍으면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개정 과목 열어서 합법적인 컨닝을 하면 돼요. 결산 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붕괴하면 사변의 보험료 7천, 대변의 미지급 비용 7천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사변의 보험료 7,000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7,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붕괴하면 사변의 보통예금 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만원 이런 붕괴가 되는데 이 붕괴는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니까 수익과 비용하고는 영향이 없는 거잖아. 당기순이익의 영향은 수익이나 비용이 영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7,000원에 대한 것만 비용으로 보죠. 사변의 보험료 7,000원만 비용으로 보는 거잖아. 얘를 반영한다면 비용을 7,000원을 잡아준다면 비용이 생기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게 되겠죠.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이래야죠. 4번이 틀렸죠.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연구비는 기간의 비용으로 보죠.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특허권, 실형신한권, 영업권 이게 무형자산이지만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아니죠. 3번이 답이죠.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하는 업체죠. 주문 생산하는 업체는 개별원가에서 하는 거예요. 당사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시간이다. 예상 노무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노무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선생님이 지금 노란 거로 칠해놨어요. 이 40만원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노무시간 50시간 곱한 게 이꼬로 40만원이란 얘기예요. 얘 곱하기 얘 한 게 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하고 얘가 나왔으니까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40만 원을 50시간으로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40만 원 나누기 50시간 하면 8천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사용한 원재료는 100만 원이고 소비액.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 연말의 원재료 재고액은 연초의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많고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받았으면 기초재료 플러스 매입 이꼬로 재료 계정을 불러주는 거야 선생님이. 기초재료 플러스 매입 이꼬로 소비액 플러스 기말재료. 자, 재료 T 계정을 선생님이 식으로 불렀어요. 하변에 기초재료와 매입이 들어가고 대변에 소비와 기말재료가 들어가요. 자, 문제는 기초재료와 기말재료를 비교했을 때 연말의 원재료가 연초의 원재료보다 20만 원 많으니까 기초재료 밑에 빵원 물론 공식에 기초재료 밑에 빵원 플러스 가로 매입이 가로야 지금. 예? 기초재료 빵원으로 보고 플러스 매입 가로 이꼬로 소비액 100만원 플러스 기말재료 20만원. 자, 빵원 플러스 매입액 가로 소비액은 여기 있잖아요. 100만원. 기말재료는 20만원 더 많다 그랬으니까 기말재료 20만원. 그러니까 오른쪽에 120만원 나오죠 지금. 빵원이 있으니까 매입액은 12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120만원.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직접 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하나도 반영 안 한 거죠. 상호배부법이 반영한 거죠. 단계배부법은 상호배부법보다 우수하지만이 아니죠. 상호배부법이 더 우수한 거죠. 제조공장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은 임차료니까 면적 기준이 되겠죠. 면적 기준이.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의 차이는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 반영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다음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회피 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불능하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가공비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가공비예요.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가공비다 그랬어요. 다음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성도,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폐업하는 때 수출은 선적일 또는 비행기에 실린 기적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세율을 적용하죠. 연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간이가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가세 포기 하지 않아도 돼요.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중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작성연월일이 들어가야죠.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하는 자의 상호 성명 또는 등록번호, 그 등록번호가 다 같이 껴야겠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연월일이 아니고 작성연월일이에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원칙으로 해요. 변경할 수 없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그랬죠? 서울에서도 사업하고 인천에서도 사업하고 부천에서도 사업하는데 집이 천안이다 그러면 천안에서 신고한다 그랬죠? 소득세는 종합과세이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까지만 합산을 하고 분리과세는 합산 안 하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거. 그리고 또 분류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합산하지 않잖아요.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그래서 3번이죠. 제조라는 제조기업인 외부 강사 초빙을 해서 임직원 특강을 했대요. 강사료를 줬대요. 200만 원을 줬대요. 비용을 60만 원 인정하는 거예요. 강사료는 기타 소득에서 200만 원 중에서 60% 아니 60만 원이 아니라 60%를 인정하는 거예요. 200만 원의 60%는 260이 120만 원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60% 우리 어저께 나갔잖아. 필요경비 60% 인정한다고. 200만 원에서 60% 따지면 12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계산이 되면 200에서 120을 빼. 그러면 이 80 남은 거를 우리는 기타 소득 금액자가 붙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얼마야? 200.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야? 80만 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80만 원인데 기타 소득세는 20%라고 그랬죠? 80만 원에 20% 따지면 소득세는 16만 원이죠?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외한다가 아니라 이 16만 원에 10% 16,000원을 더하는 거예요. 16만 원에 10% 16,000원을 더하면 17만 6천원을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00원 더하면 17만 6천원이 되는 거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포함한다 그러면 17만 6천원이 되는 거고